새벽 5시 알람도 없이 눈이 떠집니다. 72년을 살아온 몸은 이제 시계보다 정확합니다. 주름진 손으로 이불을 걷어내며 김순자 씨는 작은 한숨을 내쉽니다. 무릎이 욱신거립니다. 어젯밤 찬바람 때문이겠지요. 또 하루가 오는구나. 작은 방, 낡은 싱크대, 30년 된 가스레인지. 혼자 사는 집은 늘 이렇게 조용합니다. 아들 내외는 서울에 있고 명절에나 한 번씩 내려옵니다.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딸이 챙겨야 합니다. 엄마 밥은 드셨어요? 약은요? 늘 같은 질문입니다. 순자 씨는 늘 같은 대답을 합니다. 응, 다 먹었다. 걱정 마라. 그러면 전화는 끊깁니다. 2, 3분이면 끝입니다.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리고 찬장에서 보리차 티백을 꺼냅니다. 30년간 학교 급식실에서 밥을 했습니다. 수백 명의 아이들 밥을 매일 새벽 4시에 나가서 저녁 6시에 집에 왔습니다. 이른이 되어서야 그만뒀습니다. 이제 쉬어야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축하한다고, 수고했다고. 하지만 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지만 갈 곳이 없습니다. 밥을 해도 혼자 먹습니다. 설거지를 해도 그릇 한두 개뿐입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아침 드라마는 시끄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순자 씨는 나갑니다. 보건소로. 읍내 보건소까지는 걸어서 20분입니다. 천천히 걸어도 30분이면 도착합니다. 아침 7시 30분, 보건소 문이 열리기 30분 전에 순자 씨는 도착합니다. 또 오셨네요. 경비 아저씨가 웃으며 말합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입니다. 그래요. 아침에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요. 저도 그래요. 집에 있으면 마누라가 심부름만 시켜요. 두 사람은 가볍게 웃습니다. 보건소 대기실 한쪽 구석, 난로 옆 벤치. 그곳이 순자 씨의 자리입니다. 오래된 석유 난로입니다. 겨울이 오면 보건소에서 꺼내놓는 낡았지만 따뜻한 난로. 그 옆 나무 벤치는 3인용이지만 늘 두 사람만 앉습니다. 순자 씨, 그리고 그분.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어르신입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마주칠 뿐입니다. 말은 없습니다. 그분은 늘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낡은 점퍼를 입고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있습니다. 등이 굽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습니다. 순자 씨는 그분 옆에 앉습니다. 팔 간격 정도 떨어져서 가방을 무릎에 올리고 난로를 바라봅니다. 타닥 타닥 난로 소리만 들립니다. 대기실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진료를 받으러 온 분들, 약을 타러 온 분들.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13번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어르신, 혈압 측정하시겠어요? 간호조무사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난로 옆 벤치는 조용합니다. 순자 씨와 그분은 그저 앉아 있습니다. 말없이 따뜻함을 나누며. 이 사람도 나처럼 갈 곳이 없는 걸까? 순자 씨는 가끔 생각합니다. 집에 혼자 계시는 걸까? 가족은 있는 걸까? 하지만 묻지 않습니다. 그분도 묻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를 확인할 뿐입니다. 오늘도 여기 계시네. 오늘도 오셨구나.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4개월이 지났습니다. 첫눈이 내린 날부터 시작된 이 일상이 어느덧 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순자 씨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도착합니다. 그분도 늘 먼저 와 계십니다. 혹은 순자 씨가 먼저 도착하면 10분 후 그분이 오십니다.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습니다.
앉습니다. 난로를 봅니다. 타닥, 타닥. 그리고 1시간쯤 지나면 그분이 일어섭니다. 목례를 합니다. 아주 작은 고개 숙임. 순자 씨도 고개를 숙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인사도 대화도 없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압니다. 이분도 나를 기다린다. 어떤 날 순자 씨가 감기로 이틀 쉬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보건소에 갔을 때 그분은 평소보다 20분 더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순자 씨를 보더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하셨구나. 순자 씨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세상에 자신이 없는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신의 빈자리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순자 씨는 충분했습니다. 겨울이 깊어갑니다. 보건소 대기실은 점점 붐빕니다. 독감 예방주사, 혈압 측정, 물리치료, 노인들로 가득합니다. 요즘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누군가 불평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앉을 자리도 없네요. 하지만 난로 옆 벤치만은 조용합니다. 사람들이 지나가지만 그곳엔 늘 2사람만 앉습니다. 저기 자리 있는데요? 젊은 보호자가 노인을 데리고 와서 말합니다. 순자 씨와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 사람 있네. 가자, 엄마. 보호자는 그냥 지나갑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분명 벤치는 3인용인데 아무도 그곳에 앉으려 하지 않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진 것처럼. 간호조무사 박 선생도 알고 있습니다. 저기는 저분들 자리예요. 새로 온 간호사에게 말합니다. 네, 정해진 자리가 있나요? 아니요. 그냥 늘 저기 계세요. 4개월째 말씀도 안 하시는데요? 말은 안 해도 계속 거기 계세요. 젊은 간호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박 선생은 압니다. 저분들에겐 저곳이 필요한 거야. 집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고 복지관도 아닌 그저 누군가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곳, 말하지 않아도 되는 곳, 존재만으로 충분한 곳. 2월 첫째 주 월요일, 순자 씨가 보건소에 도착했을 때 대기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왜 난로를 치운대요? 글쎄요. 안전 문제래요. 뭔 안전? 30년 넘게 잘 썼는데. 순자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난로 옆으로 갑니다. 그분은 오늘도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하지만 난로가 없습니다. 벤치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입구 게시판에 공지문이 붙어 있습니다. 보건소 시설 안전관리 강화 안내.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석유 난로 사용을 중지합니다. 대신 중앙 난방을 강화하였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중앙 난방이 뭐가 따뜻해. 누군가 투덜댑니다. 예산 아끼려는 거지 뭐. 순자 씨는 천천히 벤치에 앉습니다. 그분 옆에 2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느낍니다. 난로가 사라진 이 공간이 갑자기 낯설어졌다는 것을. 타닥, 타닥. 그 소리가 없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없습니다. 그저 차가운 벤치만 남았습니다. 2월 둘째 주, 순자 씨는 여전히 매일 아침 보건소에 갑니다. 하지만 그분이 오지 않습니다. 화요일 오지 않습니다. 수요일 오지 않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혼자 벤치에 앉습니다. 난로도 없고 그분도 없는 벤치. 어디 편찮으신 걸까? 아니면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경비 아저씨에게 물어봅니다. 저 아저씨, 혹시 여기 매일 오시던 어르신,
모자 쓰시고 지팡이 짚으신 분 아세요? 아, 그분요? 요즘 안 보이네요. 연락처라도 아시면. 글쎄요. 저도 잘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박 선생 간호조무사에게도 물어봅니다. 선생님, 혹시 그분 진료 기록 같은 거 있나요? 어르신, 그건 개인정보라서요. 아, 그렇겠죠. 죄송합니다.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름도, 주소도,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4개월을 함께 있었지만 순자 씨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매일 그곳에 계셨다는 것뿐. 2월 셋째 주, 보건소는 여전히 붐빕니다. 사람들은 대기실을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난로 옆 벤치는 비어 있습니다. 순자 씨만 그곳에 앉습니다. 저기 빈자리 있는데요? 아, 거기요. 앉으세요. 이제 사람들이 그곳에 앉습니다. 젊은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앉습니다. 중년 남자가 신문을 펴고 앉습니다. 할머니가 지팡이를 세우고 앉습니다. 난로가 사라지자 그 자리의 의미도 사라졌습니다. 순자 씨는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분은 왜 안 오시는 걸까? 난로 때문일까? 아니면 혼자 앉기 싫으신 걸까? 생각이 꼬리를 뭅니다. 어느 날 박 선생이 다가옵니다. 어르신, 요즘 혼자 계시네요. 네. 같이 계시던 분은요? 모르겠어요. 안 오세요. 혹시 편찮으신가? 박 선생도 걱정스러운 표정입니다. 어르신, 혹시 그분하고 친하셨어요? 순자 씨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말 한마디 안 해봤어요. 그런데 매일 같이 계셨잖아요. 네. 그냥 같이 있었어요. 박 선생은 잠시 순자 씨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그것도 인연이죠. 3월 첫째 주,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오지 않습니다. 순자 씨는 더 이상 매일 가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들릅니다. 하지만 그분은 없습니다. 어느 날 보건소장이 대기실을 둘러봅니다. 요즘 민원이 줄었어요. 행정 직원에게 말합니다. 네, 날로 치우고 나서 확실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요. 역시 시설 정비가 중요해. 안전사고 위험도 없어지고요. 맞아요. 잘한 결정이야. 순자 씨는 그 대화를 듣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릅니다. 민원이 뭐가 있었다고, 안전사고가 뭐가 있었다고, 30년 넘게 잘 썼는데. 하지만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항의할 용기가 없습니다. 따질 자신이 없습니다. 그저 가슴속으로만 삼킵니다. 그분도 이런 마음이셨을까? 그래서 안 오시는 걸까? 3월 둘째 주 목요일. 순자 씨는 집에서 뒤척입니다. 보건소에 갈까 말까? 가봤자 그분은 안 계실 텐데. 그냥 집에 있을까? 하지만 집에 있으면 더 답답합니다. 결국 나갑니다. 보건소 대기실, 난로가 있던 자리. 벤치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순자 씨는 천천히 앉습니다. 그분이 앉던 자리에. 여기 앉으시면 뭐가 보이셨을까?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순자 씨는 그분의 시선으로 대기실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오갑니다.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진료실 불빛이 깜빡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벤치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난로가 있던 것도 그분이 계셨던 것도 그냥 사라지는 거구나. 순자 씨의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이렇게 조용히 아무 흔적 없이. 그때 순자 씨는 결심합니다. 아니야. 이대로 두면 안 돼. 누군가는 기억해야 해. 다음 날 순자 씨는 집에서 낡은 방석을 꺼냅니다. 30년 전 급식실에서 쓰던 방석입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빨아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지를 꺼냅니다. 떨리는 손으로 글을 씁니다. 매일 여기 앉아 계시던 분이 있었습니다. 짧은 문장입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날짜도 없습니다. 그저 누군가 있었다는 것, 그것만 적습니다. 순자 씨는 방석과 메모를 가방에 넣고 보건소로 갑니다. 아침 7시 30분. 대기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순자 씨는 벤치에 방석을 놓습니다. 그분이 앉던 자리에, 그리고 메모를 방석 위에 올려놓습니다. 순자 씨는 한참을 서 있습니다. 방석을 내려다보며 이렇게라도 기억하겠습니다.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8시.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저게 뭐야? 방석이네. 메모가 있는데? 사람들이 메모를 읽습니다. 매일 여기 앉아 계시던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지? 모르겠는데. 박 선생 간호조무사가 다가옵니다. 메모를 읽더니 순자 씨를 봅니다. 어르신. 순자 씨는 고개를 숙입니다. 박 선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방석을 쓰다듬고 다시 제자리에 놓습니다. 그분 참 조용한 분이셨죠? 네. 매일 여기 계셨는데. 네. 박 선생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합니다. 저도 기억해요. 늘 모자 쓰시고 지팡이 짚으시고. 네, 맞아요. 좋은 분이셨어요. 순자 씨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기억해 주시는구나. 며칠이 지났습니다. 방석과 메모는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도 치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저기 방석 있는데 왜 안 치워요? 젊은 보호자가 묻습니다. 그냥 놔두는 거예요. 박 선생이 대답합니다. 왜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이요? 네. 여기 계셨던 분을. 보호자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노인들은 압니다. 어느 할머니가 말합니다. 나도 저 사람 봤어. 늘 거기 앉아 계셨어. 나도요. 말씀은 안 하셨지만 조용한 분이셨어요. 그러게요. 근데 언제부턴가 안 보이더라고. 날로 치우고 나서부터인가? 맞아. 그때부터 안 오셨어. 사람들이 하나둘 기억을 꺼냅니다. 각자의 기억 속에 그분이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지만 그곳에 계셨던 분. 3월 셋째 주 금요일. 보건소 대기실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평소보다 많습니다. 난로 옆 벤치 주변에 서서 메모를 읽습니다. 매일 여기 앉아 계시던 분이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나도 저분 옆에 몇 번 앉아본 적 있어요. 그러세요? 네. 말씀은 안 하셨지만 자리 좀 비켜주시고 그랬어요. 아, 친절하신 분이었구나. 한 할머니가 말합니다. 어느 추운 날 제가 떨고 있었는데요. 저분이 난로 가까이 앉으라고 손짓하셨어요. 정말요? 네. 말없이 그냥 이렇게 손짓만. 사람들의 눈빛이 따뜻해집니다. 박 선생도 말합니다. 저분 언제나 정확히 같은 시간에 오셨어요. 한 번도 안 빠지시고. 그러셨어요? 네. 4개월 동안. 순자 씨가 조용히 말합니다. 저분은 여기가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필요하셨다고요? 네. 집에 혼자 계셨을 거예요. 갈 곳이 없으셨을 거예요.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래서 여기 오셨던 거예요. 매일. 난로 옆에. 사람들이 침묵합니다. 근데 난로가 없어졌어요. 순자 씨가 계속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실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아무도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냥 사라지신 거예요. 대기실이 조용해집니다. 타닥, 타닥하던 난로 소리가 떠오릅니다. 그 따뜻함이 그립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계시던 분이 그립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말합니다. 그분, 혹시 건강이 안 좋으신 건 아닐까요? 모르죠. 연락처도 몰라요. 찾아볼 수 있나요? 박 선생이 고개를 젓습니다. 개인정보라서요.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순자 씨가 말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네,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순자 씨는 방석을 쓰다듬습니다. 이 자리에 누군가 계셨다는 것, 매일 이 시간에 여기 계셨다는 것, 그것만 기억해도 돼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하나둘 벤치 앞에 섭니다. 말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작은 묵념입니다. 이름도 모르는, 얼굴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 하지만 분명 여기 계셨던 분에게 그날 이후 보건소 대기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셨네요. 건강은 좀 어떠세요? 작은 대화들이 오갑니다. 예전엔 그냥 지나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를 봅니다. 벤치 앞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잠시 멈춥니다. 방석을 보고 메모를 읽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작은 꽃 한 송이를 방석 옆에 놓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할아버지가 사탕 하나를 놓습니다. 그 다음 날 누군가 손편지를 놓습니다. 저도 기억합니다. 늘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을. 방석 옆에 작은 추모의 공간이 생깁니다. 보건소장이 이를 봅니다. 저게 뭡니까? 어르신들이 놓으신 거예요. 박 선생이 대답합니다. 왜요? 여기 계셨던 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그대로 두세요. 네. 치우지 마세요. 그대로 두세요. 박 선생이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보건소장은 벤치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난로를 치운 건 내 결정이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어요. 민원도 있었고. 하지만 그게 누군가의 자리를 없앤 거였네요. 보건소장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미안합니다. 박 선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입니다. 4월 첫째 주, 봄이 왔습니다. 보건소 마당에 개나리가 핍니다. 대기실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빕니다. 하지만 이제 분위기가 다릅니다. 사람들이 서로 자리를 양보합니다. 여기 앉으세요. 아니에요. 어르신이 먼저 앉으세요. 괜찮아요. 저 저기 앉을게요. 작은 배려들이 오갑니다. 난로 옆 벤치. 방석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메모도, 꽃도, 사탕도, 그리고 사람들의 편지도. 아무도 그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나칠 때마다 고개를 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인사입니다. 이름도 모르는, 얼굴도 희미한. 하지만 분명 여기 계셨던 분에게. 순자 씨는 오늘도 보건소에 갑니다. 벤치 옆에 섭니다. 방석을 쓰다듬습니다. 오늘도 날씨 좋네요. 작게 속삭입니다. 여기 계셨다면 좋아하셨을 거예요. 타닥, 타닥. 난로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의 귓가엔 여전히 그 소리가 맴돕니다. 따뜻했던 그 겨울의 소리가. 박 선생이 다가옵니다.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네, 선생님. 건강은 좀 어떠세요? 덕분에 잘 지내요. 두 사람은 잠시 벤치를 바라봅니다. 선생님. 네. 이 방석 계속 여기 둬도 될까요? 박 선생이 웃습니다. 물론이죠. 당연하죠.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고마워요. 저요? 네. 어르신이 기억해 주셔서요.
순자 씨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저도 언젠가 사라질 거예요. 그때 누군가 저를 기억해 줄까요? 박 선생이 순자 씨의 손을 잡습니다. 기억할 거예요. 제가 기억할게요. 여기 오시는 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어르신. 대기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따뜻한 봄 햇살. 벤치 위 방석을 비춥니다. 그 위에 놓인 작은 메모를